강원도의 깊은 산세는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고 그 차가운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막처럼 사방을 짓누르며 생명력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 안개 속에서 고고하게 자리잡은 강화그룹의 별장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으며 그곳의 주인인 강도진은 매일 밤 타오르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대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묘한 병마에 시달리며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고 세상은 그가 곧 숨을 거둘 것이라며 차가운 비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며 자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해 끝없는 증오와 복수심을 불태우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서아는 치료 틈틈이 별장 주변의 지형을 정찰하며 혹시 모를 적들의 습격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고 그녀의 움직임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요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효율적이고 군더더기가 없어 정체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강도진은 그녀가 단순한 시골 소녀가 아님을 직감하며 그녀의 과거에 대해 캐물으려 했으나 그녀는 그때마다 화제를 돌리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환자의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는 프로다운 면모를 보였다. 그러던 중 별장의 통신망이 복구되면서 서울의 강치영 일당이 보낸 자객들이 별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고 평화롭던 산속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으며 피비린내 나는 폭풍우를 예고했다. 한서아는 당황하는 강도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고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강도진에게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 되어주며 다가올 전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게 만들었다. 강화그룹은 이제 단순한 기업이 아닌 인류 문명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한서아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제자가 전 세계 곳곳에서 치유의 기적을 이어가고 있고 강도진이 세운 정의로운 경영 원칙은 현대 기업들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아 세상은 그들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했으며 이 모든 것은 산골 소녀의 따뜻한 손길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난 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음을 역사는 영원히 증언할 것이고 그들의 찬란한 사랑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길을 잃은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영원한 빛으로 남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별장 주변으로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숲의 어둠을 타고 조용히 접근해 왔으며 그들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날카로운 단검들이 들려 있어 살벌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아는 이미 숲 곳곳에 자연지물을 이용한 덫과 장애물을 설치해 두었기에 침입자들은 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거나 함정에 빠져 무력화되었다. 강도진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며 한서아의 전략적인 안목과 과감한 행동력의 전율을 느꼈고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침입자가 별장의 현관을 부수고 들어오려던 찰나 한서아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그의 등 뒤에 나타나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상황을 순식간에 종료시키는 압도적인 무위를 과시했다. 상황이 정리된 후 한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으로 돌아와 강도진에게 따뜻한 약차를 건넸으며 그녀의 옷차림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정갈했기에 방금 전에 치열한 격투가 실제였는지 의심케 할 정도였다. 강도진은 그녀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다시 한번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당신을 살리기로 결심한 사람일 뿐이라는 짧은 대답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강도진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잊히지 않는 잔상을 남겼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주치의나 은인으로 보지 않게 되었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축이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가슴 떨리는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안개 자욱한 강원도의 밤하늘 아래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다가올 서울에서의 더 큰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강도진의 눈에는 이전의 증오 대신 새로운 희망과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아는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하더니 이제 기초적인 치유는 끝났으며 본격적인 반격을 위해서는 체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욱 혹독한 재활 훈련과 식이요법을 처방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강도진을 데리고 산속의 비밀스러운 폭포로 향해 차가운 물속에서 명상을 하게 했으며 이는 그의 신체에 남은 마지막 독소를 배출하고 정신력을 강인하게 단련시키는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이었다. 강도진은 극한의 추위와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지시에 따랐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강력한 생존 본능과 리더십을 다시 일깨우며 진정한 강화그룹의 주인으로서 거듭나고 있었다. 숲속에서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를 쌓으며 단순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운명의 끈을 더욱 단단히 조여나갔다. 마침내 강도진의 눈빛이 예전의 영민함과 위엄을 완벽하게 되찾았을 때 한서아는 이제 이곳에서의 시간은 끝났으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 당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그녀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하며 서울에 함께 가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고 한서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절실함을 읽고 기꺼이 그 위험한 여정에 동행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별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산의 정취를 눈에 담았고 강도진은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마주잡았다. 산속을 내려가는 그들의 뒤로 짙은 안개가 다시 드리워졌지만 그들의 앞길에는 찬란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으니 이는 다가올 정의의 실현과 승리를 예견하는 하늘의 축복처럼 보이며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검은색 세단 안에서 강도진은 태블릿 PC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분노와 차가운 이성을 유지했고 옆자리에 앉은 한서아는 창밖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도진은 그녀의 무심함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력을 신뢰했기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고 한서아는 복잡한 경영권 싸움의 본질을 꿰뚫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 그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녀는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병을 만들고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강도진이 단순한 복수자가 아닌 진정한 지도자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신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차가 서울 도심의 복잡한 빌딩 숲으로 들어서자 강도진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전의를 불태웠고 한서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어떠한 폭풍이 불어도 자신이 곁에서 지탱해 줄 것임을 약속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한서아는 별장 주방의 구석진 곳에서 강도진이 그동안 복용해왔던 수많은 약봉지와 영양제 성분표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날카로운 분석을 이어갔고 그녀의 손길은 마치 숙련된 수사관처럼 치밀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이며 보이지 않는 독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약 찌꺼기에서 풍겨나오는 미세한 비린내와 인위적인 화합물의 향을 맡으며 이것이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인체의 신경계를 서서히 마비시켜 결국 심정지에 이르게 하는 고도로 정밀하게 설계된 신경독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한서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으며 누군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한 사람의 생명을 천천히 앗아가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도끼를 중화시킬 수 있는 반격의 처방전을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강도진은 침대에 앉아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던 원인이 단순한 지병이 아니라 치밀한 살인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주먹을 세게 쥐었으며 그의 눈동자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가문의 사람들 중 누가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고 한서아가 건네는 쓴 약사발을 단숨에 들이켜며 반드시 살아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겠노라 맹세했다. 한서아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감정에 휘둘리면 도끼가 심장으로 더 빨리 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내면의 힘을 기르는 명상법을 직접 시범 보였고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강도진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는 한 줄기 청량한 바람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이 별장에서 비밀리에 치료와 훈련을 이어가는 동안 서울의 강화그룹 본사에서는 강도진의 숙부인 강치영이 부회장의 직위를 이용해 독단적으로 주요 사업들을 처리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곧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라는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강치영은 강원도 별장에 보낸 감시자들로부터 강도진이 이름 모를 시골 처녀의 도움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며 당장 정해 의료팀을 급파하여 상황을 다시 장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이번 기회에 강도진을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최측근이자 어둠의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독극물 전문가를 의료진으로 위장시켜 보냈으며 그들이 가져가는 가방 안에는 강도진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최후의 수단이 숨겨져 있었다. 며칠 뒤 별장의 정적을 깨뜨리며 최신형 구급차와 검은색 승용차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고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건물 안으로 난입하자 한서아는 평소보다 더욱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그들의 앞을 가로막아섰다. 강치영의 명령을 받고 온 의료팀장 박 박사는 한서아의 남루한 옷차림을 비웃으며 당장 비키라고 고함을 쳤지만 한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이 가져온 의료 장비와 약물들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들의 정체를 압박했다. 한서아의 전문적이고 예리한 지적에 박 박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으며 주변의 경호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려 하자 그녀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침을 꺼내어 순식간에 그들의 급소를 찌르며 압도적인 무위를 과시했다. 침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탁했으며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내뱉는 기계적인 소음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는데 강도진은 전신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그의 곁을 지키던 주치의들은 이미 희망을 포기한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밖으로 나갔고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벽면과 스스로를 갉아먹는 처절한 고독뿐이었기에 그는 차라리 이 고통이 끝나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이대로 포기하게 두지 않았으며 창밖의 안개를 뚫고 누군가 별장의 높은 담벼락을 넘어 정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숲속의 요정처럼 가벼우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서아는 약초가 가득 담긴 망태기를 어깨에 메고 있었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빛을 내뿜으며 강도진이 머물고 있는 방의 창문을 향해 조용히 고정되어 있었다. 강도진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 밖으로 나왔고 이전의 병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서 박 박사와 그 일당을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으며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는 박 박사에게 강치영의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당장 자백하라고 다그쳤고 한서아는 박 박사가 숨기고 있던 주사기를 빼앗아 그 안의 성분이 무엇인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분석하며 그들이 구호의 손길이 아닌 살인마의 손길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했다. 증거가 명확해지자 강치영의 수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한서아가 미리 연락해둔 별장의 충직한 보안 요원들이 입구를 봉쇄하고 그들을 모두 제압하며 상황을 반전시켰고 이로써 강도진의 부활을 알리는 첫
번째 승리가 기록되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강도진은 한서아의 능력에 다시 한번 경탄하며 그녀가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하늘이 자신에게 보내준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신했고 그녀를 향한 신뢰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애정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으나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한서아는 적들을 물리친 것에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강치영이 더 큰 음모를 꾸밀 것을 대비하여 강도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책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육체적 강인함뿐만 아니라 독에 대한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혹독한 과정이었다. 그녀는 산속의 깊은 동굴에서 채취한 얼음처럼 차가운 만년 샘물을 이용해 강도진의 기혈을 뚫어주었고 강도진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견뎌내며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강함을 일깨워 마침내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닌 한 명의 전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강치영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기 어린 분노를 터뜨리며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도진을 직접 제거하기 위해 그룹 내의 비자금을 동원하여 해외에 전문 킬러들을 고용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고 서울 전체가 그의 야욕 아래 어두운 전운에 휩싸였다. 그는 또한 언론을 이용해 강도진이 정신병에 걸려 행방불명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찬탈하려 시도했으나 강도진은 한서아와 함께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비밀리에 우호 지분을 확보하며 반격의 준비를 마쳤다. 한서아는 강도진에게 적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며 그에게 특별히 제작한 해독용 팔찌를 선물했고 그 팔찌에는 그녀의 정성과 기도가 담겨 있어 강도진에게 그 무엇보다 강력한 부적이자 위안이 되어 주었다. 별장에서의 마지막 밤 한서아와 강도진은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고 강도진은 그녀가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한서아는 평소의 무심한 표정 대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강도진을 향한 숨길 수 없는 걱정과 애틋함이 서려 있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애절하게 흘러갔다. 그들은 내일이면 시작될 서울에서의 처절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잠시나마 평온한 휴식을 가졌고 이는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견뎌내기 위한 마지막 에너지를 보충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아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다음날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두 사람은 단출한 짐을 챙겨 별장을 떠났으며 강도진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나 원망 대신 단호한 정의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한서아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동행하며 어떤 위협도 막아낼 준비를 마쳤다. 그들이 탄 차가 산길을 내려가 도심으로 진입할수록 강도진은 점점 더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경영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한서아를 바라볼 때만큼은 따뜻한 인간의 눈빛을 잃지 않았으며 이는 그녀가 그의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울에 도착한 강도진은 가장 먼저 자신을 배신하지 않은 극소수의 측근들을 소집하여 강치영의 비리를 폭로할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한서아는 그들의 곁에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약점들을 포착해내며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강치영의 측근 중 하나인 비서실장은 강도진의 생존과 복귀 소식을 듣고 겁에 질려 배신을 고민하기 시작했으나 강치영의 잔인함을 알기에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한서아는 그에게 직접 접근하여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독보적인 설득력으로 그를 자신의 편으로 포섭했다. 한서아의 이러한 대담한 행보는 강도진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며 그녀가 지닌 지혜와 용기는 강도진이 그룹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다. 한편 강치영은 강도진이 서울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극도로 예민해져 별동대를 가동해
강도진의 은신처를 수색하게 했으나 한서아는 이미 수많은 미끼와 가짜 정보를 흘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그들의 추격을 따돌리는 데 성공하여 완벽한 정보전의 승리를 거두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가기 전 한서아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결연한 인사를 올렸으며 그는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반드시 강화그룹을 정의롭고 깨끗한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노라 다짐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고 한층 더 성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서아는 그가 겪어온 아픔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그녀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은 강도진이 짊어진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 되어 두 사람의 유대감은 이제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다. 그들은 묘소를 내려오며 이제 본격적인 정면 돌파의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고 강도진은 휴대폰을 꺼내 강치영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이자 정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장엄한 신호탄이었다. 서울 도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마련된 임시 지휘소에서 강도진과 한서아는 강치영이 숨겨놓은 해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그가 저지른 횡령과 탈세의 증거들을 하나둘씩 확보해 나갔고 한서아의 천재적인 암기력과 관찰력은 복잡한 회계장부 사이의 모순점을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강도진은 한서아가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들에 감탄하며 그녀가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닌 사라진 의술 명가의 마지막 후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신비로운 과거에 대해 더 깊은 호기심을 느꼈지만 현재의 싸움이 더 중요했기에 질문을 잠시 뒤로 미루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전략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강치영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창밖으로 밝아오는 서울의 아침에는 다가올 정의의 시련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며 그들의 승리를 조용히 예견하고 있었다. 강치영은 자신의 모든 계략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최후의 수단으로 강도진을 직접 암살하기 위한 킬러들을 임시 지휘소로 급파했으나 한서아는 이미 건물에 보안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적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여 무력화시켰다. 킬러들이 건물의 전원을 차단하고 어둠 속에서 습격해왔을 때 한서아는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식별하는 특별한 감각을 이용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적들을 제압하며 강도진을 완벽하게 보호해냈고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몸놀림은 한편의 예술작품처럼 경이로웠다. 강도진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한서아의 눈동자를 보며 그녀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확신과 함께 마지막 결전을 위해 그룹 본사 건물로 향하는 차에 올랐다. 강화그룹 본사 로비에 강도진이 나타나자 수많은 직원이 경악과 환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며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을 향해 전진했고 그의 곁에는 한서아가 여신과도 같은 위엄을 풍기며 보좌하며 적들의 사기를 꺾어놓았다. 강치영의 경호원들이 길을 막아섰지만 강도진은 차가운 일갈로 그들을 퇴진시켰고 마침내 부회장실의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그곳에는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강치영이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쥐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아는 강치영의 미세한 근육 떨림을 포착하고 그가 방아쇠를 당기기 전 순식간에 침을 날려 그의 손목을 마비시켰으며 권총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써 강치영의 모든 야욕과 권력은 단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지며 정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별장의 보안 요원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등장에 당황하며 그녀를 막아섰지만 한서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은 이 산의 주인이자 생명을 고치는 자라고 소개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려던 찰나 별장 내부에서 강도진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고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 쏟아내는 마지막 단발마와도 같아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서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 같은 몸놀림으로 요원들 사이를 빠져나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으며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강도진의 침실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방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침대 위에서 발작하는 강도진의 모습은 마치 불길 속에 던져진 종이 인형처럼 위태로웠다. 안개 자욱했던 강원도의 산맥을 뒤로하고 검은색 세단이 매끄러운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창밖의 풍경은 짙은 초록빛에서 점차 무채색의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갔으며 강도진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며 잃어버렸던 시간과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전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의 체력은 한서아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예전의 절반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의 정신력만큼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경험 덕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단단해져 있었기에 그는 이제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인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한서아는 그의 곁에서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차 안의 미세한 공기 흐름까지 읽어내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도진에겐 그 어떤 방탄유리보다 견고한 심리적 요새가 되어주고 있었다. 강도진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어 한서아에게 서울에서의 험난한 여정에 동행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며 그녀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의원을 넘어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지켜줄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예우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한서아는 산속의 평화로운 삶을 사랑했기에 화려하지만 타락한 도시로 나가는 것을 꺼려했으나 강도진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의를 향한 갈망과 그가 겪은 부당한 고통에 대한 연민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여 결국 그녀는 그의 특별 건강관리 보좌관이라는 직함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의술이 단순히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아니라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며 가방 속에 담긴 은침과 약초들을 다시 한번 정돈했고 그녀의 결연한 표정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우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서울 도심에 진입하기 전 그들은 강도진의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이 마련한 비밀 안전 가옥에 잠시 멈춰서서 전투를 위한 외적인 변신을 시작했으며 이는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행위를 넘어 무너졌던 왕의 귀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식과도 같았기에 그곳의 분위기는 엄숙하고도 긴장감이 넘쳤다. 강도진은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짙은 감색 수트를 몸에 걸치며 흐트러졌던 카리스마를 복구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닌 강인한 지도자의 풍모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서아 또한 투박한 시골 옷을 벗고 활동성이 뛰어나면서도 우아한 검은색 정장 스타일의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녀의 단아한 외모에 깃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은 마치 전장을 누비는 여전사나 고결한 귀족 영예와 같은 분위기를 동시에 자아내며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며 말없는 신뢰의 눈빛을 교환했고 강도진은 한서아의 손목에 최첨단 통신 기능과 긴급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된 정교한 팔찌를 채워주며 그녀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건넸다. 한서아는 기계장치가 낯설었지만 강도진의 배려를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그녀는 대신 자신이 직접 조제한 환약들을 강도진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위급한 상황에서 그의 기력을 즉각적으로 회복시켜줄 수 있는 비상대책을 마련해주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제 모든 외적인 준비가 끝났으며 그들의 눈빛은 이제 거대한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보다 더 밝고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비밀 가옥의 문을 열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며 강화그룹 본사라는 거대한 호랑이 굴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했다. 차 안에서 강도진은 태블릿 PC를 통해 강화그룹 내부의 실시간 동향을 보고받으며 강치영 부회장이 오늘 오후에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찬탈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역전의 기회를 포착한 사냥꾼처럼 예리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한서아에게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 내부의 구조와 주요 인물들의 성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려 정면 돌파할 계획임을 밝히고 그녀가 이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좌해야 하는지 전략적인 지침을 전달했다. 한서아는 복잡한 기업 생태계의 비정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강도진이 설명하는 각 인물의 건강 상태와 미세한 습관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의학적인 조언들을 덧붙이며 강도진의 계획을 더욱 완벽하게 보완했다. 마침내 차는 서울의 상징이자 부와 권력의 정점인 강화그룹 본사의 거대한 유리타워 앞에 멈춰섰으며 높게 솟은 빌딩의 위용은 마치 침입자를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으나 강도진과 한서아는 그 위압감에 굴하지 구당당하게 차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강도진이 로비에 들어서자 그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직원이 경악에 찬 표정으로 얼어붙었으며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엄과 생기 넘치는 모습은 회사 내부에 돌던 온갖 루머를 단숨에 잠재우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곁을 지키는 한서아는 차분하면서도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의 동태를 살피며 강도진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냈고 그녀의 존재는 강도진을 더욱 신비롭고 강력한 인물로 돋보이게 만들며 적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선사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며 그들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강도진은 주머니에서 회장의 직인이 찍힌 비상 경영권 행사 서류를 꺼내 보이며 차가운 일갈로 그들의 기세를 꺾어 놓았고 그는 거침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며 자신이 이 건물의 진정한 주인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향해 빠르게 상승하는 동안 좁은 공간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강도진은 한서아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한서아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맥박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규칙적임을 확인하며 그가 이 전쟁을 이끌 준비가 완벽히 되었음을 확신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대회의실 앞 복도에 도달했을 때 그곳을 지키던 강치영의 최측근 경호원들이 무력을 행사하려 했으나 한서아는 순식간에 앞으로 나서며 그들의 혈도를 제압하여 소리 없이 무력화시키는 경이로운 무위를 선보였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자 안에서 강도진의 해임을 논의하던 이사들은 마치 유령을 본 듯 의자에서 일어나며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단상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던 강치영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강도진은 여유로운 걸음걸이로 회의장 한가운데로 걸어들어가 강치영의 맞은편 자리에 당당하게 앉았으며 한서아는 그의 등 뒤에서 마치 수호신처럼 서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했다. 강도진은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강치영의 비열한 음모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가 저지른 횡령과 배임의 증거들을 담은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대회의실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배신자들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강치영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한서아는 그가 현재 극도의 불안 증세로 인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며 그가 복용 중인 특정 약물이 그가 저지른 범죄의 증거인 신경독 성분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며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서아의 예리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이어지자 회의실 내의 여론은 순식간에 강도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평소 강치영의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립적인 이사들이 하나둘씩 강도진의 귀환을 지지하며 강치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강치영은 마지막 수단으로 숨겨둔 무장 경호원들을 불러들이려 했으나
이미 강도진의 지시를 받은 충직한 보안팀장과 경찰들이 회의실을 포위하고 들어오면서 그의 마지막 발악은 허망한 시도로 끝이 났으며 그는 결국 수갑이 채워진 채 비참하게 끌려나갔다. 소동이 가라앉은 후 강도진은 회의실에 남은 이사들을 향해 강화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정의로운 경영 철학을 발표하며 무너졌던 기업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했고, 그의 진정성 있는 연설은 이사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어 그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성공했다. 한서아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강도진이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고 정의를 실천하려는 진정한 리더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를 도와 이 험난한 도시에서 정의의 꽃을 피우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도진은 텅 빈 회의실에 한서아와 단둘이 남아 긴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고, 한서아는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기운이 담긴 손길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주치의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한서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강도진의 맥을 짚었으며 그녀의 손끝을 통해 전달되는 불규칙하고 파괴적인 박동은 평범한 질병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그녀는 망태기에서 오래된 가죽 쌈지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침들이 정갈하게 꽂혀 있었고,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도진의 가슴과 머리, 요혈을 향해 뻗어나갔다. 주변의 만류와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렸으나 그녀는 오로지 환자의 기색에 집중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고, 침끝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순간 강도진의 격렬하던 발작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으며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숨을 죽인 채 이 이름 모를 시골 처녀가 행하는 기적 같은 처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강도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제 겨우 첫 번째 전투가 끝났을 뿐이며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곁에 한서아라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에 그 어느 때보다 든든함을 느꼈다. 그는 한서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그녀가 이 화려한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한서아는 도시의 불빛보다는 산속의 별빛이 그립다면서도 강도진의 곁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두 사람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강화그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복귀를 공식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섰으며, 복도를 지나가는 그들의 뒤로 밝은 조명이 내리쬐어 마치 승리자의 길을 축복하는 듯한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한서아를 위해 마련된 특별 휴식 공간을 보여주며 그녀가 언제든지 편안하게 머물며 연구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했고, 한서아는 세심한 그의 마음에 감동하며 그곳에 자신의 약초들과 의학 서적들을 정리하며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창밖의 분주한 도심을 보며 이곳의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욕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의 의술이 강도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강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을 되새겼고, 한서아의 조언대로 독선적인 경영이 아닌 포용과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강화 그룹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는 장대한 포부를 다지며 밤늦도록 업무에 몰두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다가올 전략들을 논의하며 서로의 지혜를 모았고, 한서아는 강도진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직접 차를 달여 대접하며 그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세심함을 잃지 않았기에 강도진은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그들의 소문은 순식간에 정재계에 퍼져나가며
신비로운 여의사와 돌아온 황태자에 대한 수많은 추측과 찬사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그런 명성보다는 자신들이 세운 정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더 집중하며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거리에서 강화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이 혼탁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주는 등대와도 같아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며 장엄한 장애막을 내렸다. 강화그룹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의 중심가는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차가운 콘크리트의 미로와 같았으며 한서아는 그 화려한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자신이 머물던 산골의 콘크리트의 맑은 공기와는 전혀 다른 욕망의 냄새를 맡으며 본능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비록 낯선 환경이었으나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 강도진은 그녀에게 그룹 내의 특별 고문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며 자신의 곁에 두었지만 보수적인 이사진과 화려한 드레스로 몸을 감싼 상류층 여인들은 시골 출신의 무명 의사인 그녀를 향해 노골적인 멸시와 조소 섞인 시선을 던지며 그녀가 이 정글 같은 곳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비열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한서아는 그들의 천박한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그들의 안색과 호흡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를 통해 그들이 숨기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과 심리적인 불안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으며 그녀의 고유한 침묵은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되어 회사의 복도마다 기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강도진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열린 자선 파티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 내면은 여전히 강치영의 잔재들이 동리를 감춘 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위험한 전장이나 다름없었으며 강도진은 한서아의 손을 잡고 연회장에 들어서며 자신이 다시는 예전의 나약한 남자가 아님을 만천하에 공포했다. 이때 강화그룹의 전략적 파트너인 대성그룹의 장녀 이수연이 한서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녀의 수수한 차림새를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산골 처녀가 어울리지 않는 곳에 왔다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으나 한서아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이수연의 안색을 살피더니 그녀가 현재 심각한 간 해독 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음을 조용히 지적하며 건강을 생각한다면 독한 술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시라고 조언했다. 예상치 못한 한서아의 예리한 진단에 이수연은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고 주변의 구경꾼들은 한서아의 범상치 않은 안목에 감탄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게 되었으며 강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신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의 존재감을 더욱 확고하게 지탱해 주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서아는 연회장 한 구석에서 강도진을 해치려 했던 신경독의 향기와 유사한 화학약품 냄새를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화려한 향수 냄새 뒤에 숨겨진 죽음의 흔적을 쫓아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비밀 통로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강치영의 최측근들이 은밀하게 모여 무언가를 모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으며 그들이 이번에는 강도진의 심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약물을 음식에 혼입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고 동시에 그 배후에 해외 제약회사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단서까지 확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한서아는 즉시 강도진에게 무선 통신기로 상황을 전달했고 강도진은 이를 역이용하여 적들을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지시하며 두 사람의 완벽한 팀워크는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도 빛을 발하며 적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한서아가 보내온 정보를 바탕으로 연회장의 보안 시스템을 장악하고 독극물을 주입하려던 웨이터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는 모든 하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배후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려 했으나 한서아는 더 큰 고기를 낳기 위해 일단 침묵할 것을 권고하며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그녀는 적들이 자신들의 계획이 탄로났음을 모르게 한 채 가짜 발작 연기를 통해
강도진이 다시 쓰러진 것처럼 위장하자고 제안했고, 강도진은 그녀의 탁월한 연출력과 대담함에 감탄하며 흔쾌히 계획에 동참하여 연회장 한복판에서 고통스럽게 쓰러지는 연기를 펼쳐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었다. 강치영의 첩자들은 강도진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승리를 확신하며 자신들의 은거지로 연락을 취했고, 한서아는 그 신호를 추적하여 그들이 숨겨놓은 비밀 서버와 실험실의 위치를 파악해내며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사건 직후 강도진은 비밀리에 회복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배신한 임원들을 하나둘씩 집무실로 불러들여 한서아가 찾아낸 증거들을 들이밀며 그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렸고, 한서아는 그들의 곁에서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미세한 신체적 징후들을 지적하며 그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논리적인 그물망을 쳤다. 배신자들은 한서아의 초인적인 관찰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결국 강치영이 지시한 모든 악행과 비자금 조성 경로를 자백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도진은 그룹 내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과감한 인사조치를 단행하며 경영권 안정화에 박차를 가했다. 한서아는 단순한 치료사를 넘어 강도진의 가장 강력한 정보원이자 심리분석가로서 그 입지를 굳건히 다졌고, 강도진은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가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키워나갔다. 강도진의 거칠던 호흡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자 한서아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마지막 침을 거두어들였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큰 폭풍을 잠재운 항해사처럼 담대하고도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을 무시한 채 강도진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도끼임을 확신하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침대 위의 남자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이 펴지고 창백했던 안색에 미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니 이는 수많은 명의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다. 한서아는 자신이 가져온 약초들을 꺼내어 즉석에서 으깨기 시작했고, 그 향긋하면서도 쌉싸름한 냄새가 방 안의 탁한 공기를 몰아내며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강치영은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으며 그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 마지막 발악으로 한서아를 납치하여 강도진을 협박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고, 서울 도심의 한적한 골목에서 한서아를 습격했으나 한서아는 이미 적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주머니 속에 준비해둔 마취침을 휘두르며 괴한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킬러들조차 그녀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고, 한서아는 그중 한 명을 붙잡아 강치영이 숨어있는 최종 은신처를 알아내는 침착함을 보여주었다. 강도진은 한서아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광기 어린 분노로 현장에 달려왔으나 오히려 적들을 제압하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서아를 보며 허탈한 웃음과 함께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매료되었고, 그는 그녀를 꽉 껴안으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 맹세했다. 두 사람은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강치영의 비밀 실험실을 급습했으며 그곳에서 강도진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약물 제조 기록과 강치영의 친필 서명이 담긴 살인 공모 서류를 발견하며 길고 긴 복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게 되었다. 한서아는 실험실에 남겨진 유해 성분들을 분석하여 이것이 단순한 독극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악마의 약물임을 확인하고 격분했으며,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이 약물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를 완성하여 강도진뿐만 아니라 피해를 본 다른 이들까지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결심을 세웠다. 강도진은 그녀의 숭고한 의지에 동참하여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두 사람은 단순히 권력을 다투는 관계를 넘어 인류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을 함께 수행하는 고결한 동반자로서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전투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강도진은 한서아를 위해 서울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펜트하우스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곳은 산속의 풍경과는 다르지만 하늘과 맞닿아 있어 그녀가 평온함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한서아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전쟁 같은 일상을 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강도진은 매일 저녁 그녀를 찾아와 함께 식사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고 한서아는 그에게 도시의 화려함 속에 가려진 소외된 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설립을 제안하며 그의 차가운 심장에 따뜻한 인술의 씨앗을 심어주어 그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리더로 성장시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연인 이상의 깊은 교감과 존경이 흐르고 있었으며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도 그들이 나누는 고결한 대화와 사랑 앞에서는 빛을 잃을 정도로 그들의 관계는 아름답고도 강력하게 타오르며 다가올 마지막 고비를 넘길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다. 강치영은 자신의 모든 근거지가 파괴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강화그룹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시장에 혼란을 주고 회사를 도산 위기로 몰아넣으려 했으나 강도진은 한서아의 조언에 따라 이미 해외 투자자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마친 상태였기에 적의 공격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지를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한서아는 투자자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여 그들의 신뢰를 얻는 데 일조했으며 특히 고질적인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를 침술로 구원하며 그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자금 지원을 이끌어내어 강화그룹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을 일궈냈다. 한서아의 명성은 이제 의료계를 넘어 금융권에까지 퍼져나갔고 그녀는 강도진의 곁에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승리를 견인하는 여신과도 같은 존재로 추앙받으며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자 아군에게는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장엄한 서사를 이어갔다.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 벽면 가득 한서아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그녀가 자신에게 준 새로운 생명과 기회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그녀를 정식으로 그룹의 최고 경영 파트너이자 미래의 안주인으로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에 발표하여 세상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한서아는 처음에는 명예로운 직함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강도진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상이 자신의 이상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고 그의 손을 마주잡으며 강화그룹의 개혁을 이끄는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수락하여 두 사람의 운명 공동체는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숨어있는 강치영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최종 작전을 개시했으며 한서아는 강치영의 은밀한 습관과 병력을 이용해 그를 스스로 밖으로 기어나오게 할 치명적인 유인책을 설계하며 승리를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의 눈앞에는 정의로운 승리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서아는 강치영이 평소 극심한 신경쇠약으로 인해 특정 향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전국의 모든 호텔과 은신처에 그 향료를 배포하여 그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결국 참다 못한 강치영이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강도진은 한서아의 지략에 감탄하며 특공대를 이끌고 강치영의 마지막 은신처를 포위했고 비참하게 구걸하는 숙부의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연민을 느꼈으나 정의를 위해 가차 없이 그를 법 집행관들에게 넘기며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끝맺는 단호함을 보여주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강도진은 한서아를 품에 안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지났음을 선언했고 한서아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며 이제야 평온해진 그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승리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생명의 회복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강화그룹 본사 로비에는 이제 한서아의 제안으로 설립된 대규모 메디컬 센터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그곳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한서아의 인술과 강도진의 자본이 결합한 진정한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났고 이는 그룹의 기업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서아는 매일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시골에서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강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정한 행복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일을 함께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그녀와의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는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청혼을 준비했다. 서울의 빌딩숲 위로 떠오른 눈부신 아침 햇살은 이 고결한 연인을 축복하듯 비추었으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음모가 아닌 빛과 생명이 가득한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임을 예고하며 감동적인 장애 대미를 장식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강화그룹의 옥상 정원에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으며, 강도진은 한서아에게 이 도시 전체가 그녀의 덕분에 치유되었노라고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고, 한서아는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으며, 시골 소녀의 진심 어린 손길이 어떻게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남자의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했는지는 사랑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영원한 귀감이 되어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강도진과 한서아는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다가올 내일을 향해 함께 발을 내디뎠고, 그들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꽃이 피어나며 진정한 승리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 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자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며 이야기는 다음에 더 큰 감동을 향해 나아갔다. 강화그룹의 사내 게시판에는 두 사람의 결혼 소식과 함께 전 직원을 위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 발표되었고, 건물의 분위기는 이전에 경직된 공기 대신 활기차고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으며, 한서아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해독제 개발에 몰두하며 세상의 모든 병마와 싸울 준비를 멈추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강도진은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녀가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었고, 두 사람은 매일 밤 함께 연구 기록을 검토하며 서로의 지적 동반자로서 깊은 유대감을 나누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완벽한 부부의 귀감이 되었다. 이제 강화그룹은 단순한 재벌 기업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메카로 도약했으며,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었던 강원도 산골의 이름 모를 소녀는 이제 전 세계가 존경하는 여신이자 진정한 왕의 여왕으로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장엄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강화그룹의 후계자 공식 발표를 위한 장엄한 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으며, 강도진은 맞춤 제작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홀 한가운데 서서 몰려드는 정적의 인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의 곁을 지키는 한서아는 은하수를 수놓은 듯한 감색 드레스를 입고 고결한 기품을 뿜어내며 마치 전장을 응시하는 장군처럼 냉철한 눈빛으로 주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이 단순히 후계자를 공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대한 배신의 가면이 벗겨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소매 속에 숨겨둔 특제 은침의 촉감을 느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고, 연회장 구석구석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의 미세한 시선 처리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하며 강도진을 향한 보이지 않는 살기를 감지해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강도진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으며,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아니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맑고 깊은 눈동자였다. 그는 평생 보아온 화려한 미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지닌 한서아를 보며 자신이 이미 저승에 발을 들인 것이라 생각했으나, 이내 가슴을 타고 흐르는 따스한 온기에 살아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에게 정체를 물으려 했지만, 한서아는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서늘한 감촉은 그의 들끓던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었다. 강도진은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죽이려던 세상의 모든 음모와 배신이 멀게만 느껴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있었다. 강치영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회장에 나타나 사람들과 가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의 눈 밑에 드리운 검은 그림자와 불규칙하게 떨리는 손가락 끝은 그가 감추고 있는 거대한 불안과 뒤틀린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고, 한서아는 그의 호흡 주기가 평소보다 빠르고 얕다는 것을 포착하여 그가 이미 최후의 수단으로 치명적인 독수를 준비했음을 확신하며 강도진에게 미세한 수신호를 보냈다. 강치영은 비서가 가져온 크리스털 잔을 집어들며 오늘 밤이 지나면 강화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바뀔 것이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그 잔 속에 담긴 투명한 액체에는 한서아가 이전에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신경마비제가 고농축으로 배합되어 있어 대기 중에 산소와 만나며 보이지 않는 죽음의 향기를 내뿜고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승리의 잔을 높이 들어올렸다. 한서아는 강치영의 최측근 웨이터가 강도진에게 다가가는 찰나를 놓치지 않고 마치 우연히 발이 엉킨 것처럼 가장하여 부드럽게 몸을 날렸으며, 그녀의 우아한 회전과 동시에 소매, 끝에서 발사된 미세한 기척이 웨이터의 손목, 혈도를 정확히 타격하여 잔이 공중으로 솟구치게 만들었는데, 그녀는 놀라운 반사, 신경으로 떨어지는 잔을 가로채며 미리 준비해둔 중화제가 담긴 잔과 눈 깜짝할 사이에 교체하는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을 선보였다. 주변의 하객들은 그저 아름다운 여인의 가벼운 실수인 줄 알고 웃어 넘겼으나, 강치영만은 자신의 계획이 뒤틀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며 안색이 굳어졌고, 한서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강도진에게 잔을 건넸는데, 그 잔 속의 액체는 이제 독이 아닌 강치영의 죄악을 드러낼 투명한 진실의 거울이 되어 강도진의 손에 쥐어졌다. 강도진은 한서아가 건넨 잔을 들고 단상에 올라 강화그룹의 비전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홀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신뢰감이 가득 차 있어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냈고, 강치영은 자신이 준비한 독이 언제 작용할지 초조하게 기다리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한서아는 그가 느끼는 공포의 무게를 즐기듯 그의 뒤에 소리 없이 다가가 귓속말로 그가 쓴 독의 이름과 성분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그의 정신적 지주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다. 강치영은 마치 유령을 본 듯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고, 한서아는 그에게 당신이 마신 술에도 똑같은 선물이 담겨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그가 스스로 도끼에 취한 듯한 증상을 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수행하며 그가 가진 모든 방어 기제를 무력화시켰다. 이윽고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강도진의 부모님이 의문의 사고를 당하기 직전 강치영과 비밀스럽게 접촉했던 CCTV 영상과 당시 주치의를 매수하여 독극물을 처방하게 했던 강치영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으며, 호라는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휩싸였고, 강치영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했으나 이미 수많은 기자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그의 파멸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다. 한서아는 미리 준비해온 강도진 부모님의 부검, 감정서, 재분석 결과를 꺼내들며 당리 사용된 약물이 현재 강치영이 사용하려 했던 신경독과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해냈고, 그녀의 논리적이고 서늘한 목소리는 강치영의 가슴에 정의의 칼날이 되어 박혔으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가문의 비극적인 진실이 비로소 만천하에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강치영은 광기에 사로잡혀 주변의 경호원들에게 강도진과 한서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한서아에게 포섭되었거나 강도진의 진심을 확인한 보안 팀원들은 요지부동이었으며 오히려 강치영을 포위하여 압박했고, 한서아는 강치영이 품 안에서 꺼내려던
비상용 권총을 감지하고 번개처럼 다가가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으며 무기를 해제시킨 뒤 그를 바닥에 맺히며 압도적인 무위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 강도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강치영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자신의 부모님이 겪었을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껴보라고 일갈했고, 그의 눈동자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으나 한서아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어깨에 닿자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법의 심판대에 그를 넘기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현장에 들이닥친 특수수사대 요원들이 강치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때 하객들 사이에선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으며, 한때 강화그룹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던 남자의 추락은 너무나 비참하고도 허망하여 권력의 덧없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한서아는 강치영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강도진의 부모님이 하늘에서 편히 잠들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으며, 강도진 또한 창밖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를 올렸고, 두 사람의 유대감은 이 처절한 복수의 과정을 통해 단순한 협력관계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치유하는 영혼의 동반자로 승격되어 연회장의 차가운 공기를 온기로 바꾸어 놓았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강도진은 혼란에 빠진 하객들을 향해 오늘 이 자리가 가문의 비극을 끝내고 강화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선포하며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이사회의 주요 멤버들은 강도진의 결단력과 한서아의 비범한 능력에 압도되어 만장일치로 그의 회장 취임을 지지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축하했다. 한서아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강도진을 보며 그가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를 자격이 충분함을 느꼈고, 그녀 자신 또한 이름 모를 시골 의원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정의의 파수꾼으로 성장했음을 실감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벅찬 감동을 억누른 채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고, 강도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의 시선에 화답하며 서로의 미래를 축복했다. 연회가 끝난 늦은 밤, 강도진은 텅 빈 연회장에서 한서아와 단둘이 남아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그녀에게 보여주며, 이 시계가 멈췄던 그날 이후 자신의 시간도 멈춰 있었으나 그녀를 만난 순간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노라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한서아는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를 위로하며 그의 심장 박동이 정상을 되찾았음을 확인해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하게 된 아침 햇살 같은 평화를 만끽했고, 한서아는 강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그의 강인한 심장, 소리가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며 다가올 새로운 도전들을 함께 헤쳐나갈 결의를 다지며 이 화려하고도 치열했던 배신의 연극을 완벽한 정의의 승리로 마무리지었다. 강치영의 구속 소식은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주요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하며 강화그룹의 주가를 폭등시켰고, 시장은 강도진의 투명한 경영 의지와 한서아라는 신비롭고도 유능한 고문의 존재에 열광하며 강화그룹을 미래를 이끌 선도 기업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으며, 한서아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강치영이 사용했던 독극물의 부작용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는 데 몰두하며 인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치료를 넘어 세상을 정화하는 빛이 되었으며, 강도진은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그녀의 연구가 전 인류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위대한 인류애로 승화시켜 나갔고,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견하며 장엄한 장에 막을 내렸다. 강치영의 뒤를 봐주던 정계의 비리 세력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나둘씩 수사선상에 오르며 대대적인 청소가 시작되었고, 한서아가 수집했던 방대한 자료들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사회 전반에 정의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람들은 시골 소녀의 작은 손길이 어떻게 거대한 악의 산맥을 무너뜨렸는지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를 현대판 정의의 화신으로 칭송하기 시작했다. 한소아는 그런 외부의 찬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강도진의 건강과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의 미소에만 집중하며 진정한 전문가의 면모를 유지했고, 강도진은 그런 그녀의 겸손함에 더욱 깊이 매료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확신과 함께 평생의 동반자로서의 예우를 다하며 그녀와 함께 강화그룹의 찬란한 내일을 설계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별장의 창문을 두드릴 때 강도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진 몸 상태로 깨어났으며 그는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 한쪽에는 어젯밤 보았던 시골 처녀가 정성스럽게 달인 약탕기를 갈무리하고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마치 그녀가 이 어두운 별장에 내려온 유일한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한서아는 단호한 태도로 그를 제지하며 아직 도끼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으니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는 평생 남에게 명령만을 내리며 살아온 오만한 재벌가의 후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여인의 말에는 순종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며 묘한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은 주말, 강도진은 한서아를 데리고 그녀의 고향인 강원도 산골 마을을 다시 찾았으며 그곳의 맑은 공기와 흐르는 물소리는 도시에서 지쳤던 그들의 영혼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고, 한서아는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 강도진을 소개하며 자신이 지켜낸 정의와 사랑에 대해 보고하며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으며, 강도진은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주며 평생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겠노라 맹세했다. 산을 내려오는 그들의 뒤로 지는 노을은 마치 축복의 가루를 뿌리는 듯 아름다웠으며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길게 늘어져 그들이 걷는 길이 이제는 결코 외롭지 않은 동행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고, 한서아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조차 산바람에 씻겨 내려가며 진정한 치유의 완성을 알리는 평화로운 풍경을 연출하며 감동의 깊이를 더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더욱 단단해진 마음으로 강화그룹의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 한서아는 그룹 내에 설립된 무료 진료소의 총책임자로서 매일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침수를 펼치며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했으며, 강도진은 그녀의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기업의 이익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바뀔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하며 진정한 경영의 도를 깨달아갔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사랑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으며,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역사가 되어 후세에 전해질 것임을 예고하며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전과 완벽한 결말을 향해 장엄하게 흘러갔고,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한서아는 밤늦게까지 연구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자신이 처음 서울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깊은 애정으로 바뀌었음을 깨달았고, 강도진이 퇴근길에 들고 온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소박한 행복을 느끼며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로가 그 어떤 명예보다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 기쁘다고 속삭였고, 한서아는 그의 품 안에서 안식을 찾으며 다가올 내일의 태양이 우리에게 더 큰 사명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두 사람의 사랑과 정의가 빚어낸 찬란한 기적의 서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갔다. 그들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연인이 되어 인류의 고통을 치유하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수행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맹세를 가슴속 깊이 새기며 장엄한
제후장의 대미를 장식하고 승리의 내일을 향해 당당히 나아갔다. 강화그룹의 중심부인 회장실은 강치영이 끌려나간 뒤에도 여전히 그가 남긴 탐욕의 악취가 공기 중에 떠도는 듯 무겁고 가라앉은 분위기였으며, 강도진은 그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의 복잡한 도심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자신이 이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한서아가 고요한 그림자처럼 서서 그가 내뿜는 미세한 불안감을 읽어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 그의 차가운 손끝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화려한 연설보다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엄한 교감의 시간이었다. 강도진은 이제 강치영의 잔당들이 숨겨놓은 마지막 독리를 뽑아내기 위해 인사기로 카드를 하나하나 넘기며 그들의 비리와 결탁의 고리를 끊어낼 준비를 마쳤으며, 한서아는 그가 지목한 인물들의 평소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 이력을 대조하며 그들이 심리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무너질지 정확하게 예측하여 강도진의 숙청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시골 소녀의 순수함 대신 세상을 정화하려는 투사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고, 강도진은 그런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리더의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차가운 이성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입구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중역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강도진의 부활과 그 곁을 지키는 신비로운 여인 한서아의 존재에 압도되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서아는 그들의 곁을 지나가며 미세하게 떨리는 그들의 맥박과 식은땀을 통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여전히 거짓을 숨기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가려내며 강도진에게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냈고, 그녀의 예리한 통찰력은 그 어떤 거짓말 탐지기보다 정확하게 배신자들의 심장을 꿰뚫으며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해 나갔다. 재무이사였던 김 이사는 강치영공과 결탁하여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주동자였으나 그는 끝까지 증거가 없다며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강도진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지만, 한서아는 그가 현재 겪고 있는 간질환의 원인이 강치영이 제공한 특수약물의 부작용임을 밝혀내며 그가 곧 생명이 위독할 것임을 경고하자 김 이사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무너져 내렸고, 결국 그는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강치영과 함께했던 모든 범죄 공모 사실을 낱낱이 자백하며 강도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강도진은 김 이사의 자백을 바탕으로 그룹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부패의 근원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서아는 단순히 의학적 조언을 넘어서 적들의 심리를 이용해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게 만드는 고도의 전략을 제시하며 강도진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보좌했고, 그녀의 지혜는 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강도진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권력의 쟁탈전이 아니라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신성한 정화의 의식과도 같아보는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강치영의 뒤를 봐주던 해외의 거대 자본 세력인 섀도우 카르텔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자 최후의 수단으로 강화그룹 본사 건물 전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가스를 살포하여 강도진과 한서아를 동시에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테러를 계획했으며, 그들은 청소업체로 위장하여 환기 시스템에 독극물을 주입하기 시작했으나 한서아의 예민한 후각은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독소의 향기를 즉각 감지해냈고,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강도진에게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대피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며 자신은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비책을 실행하기 위해 건물의 중앙제어실로 달려갔다. 중앙제어실에 도착한 한서아는 괴한들의 공격을 피하며 미리 준비해두었던 강력한 살균 및 해독 성분이 포함된 특수 약초가루를 공기정화장치에 직접 투입하기 시작했으며, 그녀의 손놀림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정교하게 움직여 건물의 모든 층으로
해독 기운이 퍼져나가게 만들었고, 강도진은 보안팀을 이끌고 현장에 들이닥친 테러리스트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한서아를 보호했는데, 두 사람의 완벽한 공조는 죽음의 공포가 드리웠던 빌딩을 다시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을 일궈내며 적들의 마지막 발악을 허망한 시도로 끝맺게 만들었다. 강도진은 그녀의 출신과 목적을 의심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한서아는 그저 인근 산속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짧게 대답하며 자신의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강도진이 마시는 물과 음식 속에 숨겨진 미세한 독성 성분을 정확히 지적하며 그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 분석은 현대 의학의 정밀 검사보다 훨씬 예리했다. 강도진은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 주먹을 움켜쥐었으며 자신을 돌보던 의료진과 고용인들 중에 배신자가 숨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동시에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유일한 열쇠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부여잡으며 자신을 완전히 고쳐준다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 제안했지만, 한서아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은 오직 생명을 구하기 위해 왔을 뿐이라며 그의 제안을 일축했다. 사건이 진압된 후 강도진은 한서아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물론 수천 명의 직원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고, 한서아는 그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며 안도하는 그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며 소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견고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으며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들도 그들의 고결한 승리 앞에서는 빛을 잃을 정도로 그들의 존재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강도진은 전 직원이 모인 강당에서 한서아를 강화그룹의 공동회장이자 자신의 영원한 반려자로 정식 소개하며 그녀가 그룹의 영혼을 치유한 진정한 영웅임을 선포했고,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된 두 사람을 열렬히 환영했는데, 한서아는 수줍은 듯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자신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의 아픔을 돌보고 정의로운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며 시골 소녀의 진심 어린 마음이 어떻게 거대 기업의 가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몸소 보여주어 감동을 자아냈다. 강도진은 한서아의 제안에 따라 그룹의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전 세계적인 의료 구호 활동과 난치병 연구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이사장으로 임명하여 그녀의 인술이 국경을 넘어 전 인류에게 닿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한서아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전 세계의 유능한 의학자들과 협력하며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희귀 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전 세계 의료계에 찬사를 받으며 강화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상승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했다. 강치영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야욕이 무너진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한서아가 보낸 특별 처방전 덕분에 목숨은 부지했으나 평생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야 하는 형벌에 처해졌는데, 이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며, 강도진은 그런 그를 보며 분노를 넘어선 초월적인 평온함을 찾았고, 이제 과거의 복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서아와 함께 그려나갈 찬란한 미래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는 진정한 대인의 면모를 보여주어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강화그룹의 옥상 정원에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룹의 자취를 내려다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강도진은 한서아에게 이 모든 영광은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 덕분이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건넸으며, 한서아는 그가 이제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아닌 세상을 치유하는 건강한 리더로 우뚝 선 모습에 눈시울을 붉히며 서로의 영혼이 하나로 연결된 기적 같은 사랑에 감사했고,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그 어떤 어둠도 침범할 수 없는 눈부신 태양만이 떠오르며 영원한 행복과 승리를 예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활약의 위협을 느낀 국제 범죄 조직인 블랙서클은 강도진과 한서아를 납치하여 그들의 기술과 자금을 강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한서아의 고향 마을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두 사람을 유인하려 했으나 한서아는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긴급 연락망과 방어 체계를 구축해 두었기에 적들의 습격을 사전에 차단했고, 강도진은 특수부대를 급파하여 블랙서클의 본거지를 초토화하며 다시 한번 자신들의 권위를 전 세계에 과시하며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와 힘을 증명해내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공포와 경외심을 심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한서아는 적들의 고문 기술에 맞서 기공과 침수를 이용해 동료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정신력을 강화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강도진은 그녀의 그런 신성한 능력에 다시 한번 매료되어 그녀를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늘이 내린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 신성한 사명감으로 묶인 초월적인 결속력으로 승화되어 그 어떤 시련도 그들을 흔들 수 없게 만들었으며, 강화 그룹은 이제 단순한 기업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수호하는 거대한 보루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한서아는 매일 아침 연구실 창가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자신이 구한 수많은 생명과 앞으로 구해야 할 더 많은 영혼을 생각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고, 강도진은 그녀의 곁에서 항상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녀의 안식을 돌보는 헌신적인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며, 두 사람은 매일 밤 함께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 가람 인류의 행복을 위한 전략을 짜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최고의 파트너로서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찬란한 빛의 서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갔고, 그들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희망의 꽃이 피어나며 진정한 왕과 왕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온 세상에 선포했다. 강화그룹의 사옥 로비에는 이제 한서아의 거대한 동상이 세워졌으며, 그 발치에는 진심 어린 손길이 세상을 치유한다는 그녀의 좌우명이 금색으로 새겨져 오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강도진은 그 동상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룽승무에서 만났던 그 맑은 눈동자의 소녀를 떠올리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 그녀를 사랑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임을 예고하며 장엄한 제6장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강화그룹의 거대한 타워 위로 떠오르는 아침에는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온 세상을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으며, 강도진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평화롭게 잠든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치열한 전투와 고통의 기억들을 하나씩 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의 심장은 이제 그 어떤 기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힘차게 박동하며 새로운 생명력을 온몸으로 전달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항상 한서아가 존재하여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북극성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두 사람의 완벽한 조화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승리를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었다. 별장 밖에서는 강도진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본사 직원들과 의료진의 소동이 계속되었지만, 한서아는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역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한 채 독자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도진의 체내에 쌓인 독을 중화시키기 위해 산에서 직접 채취한 희귀한 약재들을 사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한의 통증을 강도진이 견뎌낼 수 있도록 정신적인 조언과 명상법을 함께 지도했다. 강도진은 처음에 그녀의 원시적인 방식에 반신반의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감각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근육들이 꿈틀대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비범한 재능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숲의 고요함 속에서 진행되는 이 비밀스러운 치유 과정은 강도진에게 있어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자아의 재발견이자
복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강치영과 블랙서클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완전히 붕괴된 후 강화그룹은 투명한 경영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한서아가 주도하여 설립한 강화 국제 메디컬 센터는 이제 전 세계 환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등대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었는데, 한서아는 시골 소녀의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수만 명의 의료진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로 성장하여 세상의 모든 편견을 실력과 진심으로 깨부수며 전설적인 여의사로 추앙받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서 시작된 치유의 물결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인류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다. 강도진은 한서아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연구실을 찾아가 그녀가 현미경을 통해 새로운 약초의 성분을 분석하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으며, 그녀의 집중하는 표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결한 아름다움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도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제는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안식처를 찾아야 할 때라고 속삭였고, 한서아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강도진이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맑고 깨끗한 영혼의 빛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 그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요동치게 만들며 사랑의 깊이를 확인해 주었다. 두 사람은 모든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자신들의 운명이 시작되었던 강원도의 그 깊은 산골 골짜기와 안개 낀 별장을 다시 방문하기로 결정했으며,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음모의 장소가 아닌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트고 생명이 회복된 성소로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산골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인사가 된 한서아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잔치를 벌였고, 강도진은 마을의 노인들과 함께 어울려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진정한 행복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속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완전히 털어버리는 진정한 인간적 성숙을 보여주었다. 별장의 테라스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강도진은 품 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문의 보물인 푸른 사파이어 반지를 꺼내어 한서아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며 평생 그녀의 곁에서 그녀의 인수를 돕고 그녀의 사랑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노라고 장엄한 청혼을 건넸으며, 한서아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수락했는데, 두 사람의 입맞춤은 밤하늘의 은하수와 어우러져 한 편의 신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으며, 이는 단순한 남녀의 결합을 넘어 힘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정의가 하나로 합쳐져 세상을 바꿀 새로운 생명 에너지가 탄생했음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한서아는 강도진에게 자신이 처음 그를 치료할 때 느꼈던 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진정한 정의로운 영혼을 깨우고 싶다는 의술인의 소명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그가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고, 강도진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얻은 두 번째 생명은 오직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신뢰의 끈을 더욱 단단히 조여나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로 내려와 사랑이 어떻게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마을의 작은 성당에서 가족과 친지, 그리고 그들이 도왔던 소외된 이웃들의 축복 속에 소박하게 치러졌으나, 그 장엄함과 진정성은 그 어떤 세계적인 결혼식보다도 높게 평가받았으며, 전 세계 언론은 이 세기의 결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부와 권력이 어떻게 고결한 인성과 결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쏟아냈고, 한서아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직접 수놓은 전통 의상을 입고 신부로서의 단아함을 뽐내며 모두의 찬사를 받았으며, 강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입장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강인한 남자의 미소를 지어보여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멈추지 않고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과 전염병 창궐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료 구호 활동을 펼쳤으며 강도진은 강화그룹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현대적인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한서아는 자신의 신비로운 침술과 비법 약초를 이용해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들을 기적처럼 살려내며 인류의 영웅으로 자리매김했는데 그들의 행보는 자본주의의 차가운 논리에 따뜻한 인간의 온기를 불어넣는 혁명과도 같았으며 사람들은 이 고결한 부부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고 칭송하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 강도진과 한서아에게는 그들을 닮은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들이 태어났으며 아이들은 부모의 가르침에 따라 권력보다는 정의를, 재물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재로 성장하여 강화그룹의 정신을 계승해 나갔고 한서아는 노년이 되어서도 자신의 연구실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기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강도진은 그녀의 곁에서 항상 따뜻한 손을 잡아주며 그녀가 걸어온 위대한 길을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지켜보았고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났다. 마침내 한서아와 강도진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강화국제 메디컬 센터의 로비에는 그들의 젊은 시절 모습이 담긴 거대한 부조가 새겨졌으며 그 아래에는 사랑은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며 진심은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문구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기록되어 오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소설과 영화로 제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의의 승리를 전파하는 문화적 자산이 되었으며 시골 소녀의 우연한 손길이 어떻게 한 남자의 심장을 넘어 전 인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는지에 대한 서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기억될 눈부신 기적의 역사로 남게 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평소 그들이 사랑했던 강원도 별장의 정원에서 평화롭게 맞이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지는 노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날 밤 산속의 모든 생명은 그들의 고결한 영혼을 배웅하듯 슬픈 울음소리 대신 장엄한 침묵으로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했으며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머물던 자리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나 그들의 사랑이 대지 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증명했고 이로써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랑과 정의의 대서사시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으며 영원한 신화의 페이지로 넘어갔다.